안녕하십니까. 주얼투의 윤정도입니다. 연초부터 미국 증시의 흐름, 기술주 위주에서의 낙폭이 좀 확대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월요일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밖에 IT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눌러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도 많고 버거운 하루가 됐었죠. 그렇지만 미국 쪽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날 나와준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 예상치보다 하회됐지만 실업률에 있어서는 예상치보다 월등히 긍정적인 지표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지표와 함께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은 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죠. 악재가 아닙니다. 호재입니다. 거기에 불확실성 부분을 이제는 전부 꺼버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 그 기준에서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 종목이 2종목이 나왔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그 상한가 종목의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거래대금의 6위. 그렇다면 변동성 매매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됐겠죠. 만약에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그 상한가 종목을 잡아낼 수 있었다면,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그 상한가 종목의 수익을 잡아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1시간 동안 캔들 기초교육부터 차분하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캔들 기초교육 받으시고 에디슨 EV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시간의 교육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도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알투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알투 교육자를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백승. 윤정도의 주알투. 자, 캔들 하면요. 수백 년이 넘은, 그러니까 300년이 넘은 고전적인 기술적 분석이다. 요즘 시대에 잘 맞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보조지표가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교육받고 또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 어떤 거죠? 이런 겁니다. 요 모양새가 나오는 기준을 우리는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산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망치형과 교수형이 있는데 이 망치형이라는 거는 색깔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망치형, 이렇게 교수형 놔뒀기 때문에 아,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바닥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이러한 망치형이 뜬다라고 한다면 반전의 기준. 반전의 기준인데 이 파란 색깔이 넘어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바닥에서 이런 파란 망치가 떠도 우리는 반전의 기준으로 별 3개짜리. 별 3개짜리 캔들은 패턴이 몇 가지요?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 3개짜리 패턴은 7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락 반전에서도 똑같아요. 우산형인데 이게 쭉 주가가 올라오다가 정점에서 이러한 빨간색의 우산형이든 파란색의 우산형이든 이것이 떴을 때 우리는 교수형, 행인맨, 목을 단다. 그렇게 해서 하락 반전의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배웠어요.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기초적인 거. 나중에 돼서 이제 실전적인 부분은 또다시 배우고요. 기초적인 부분에 실전 내용을 요만큼을 포함해 드렸죠.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우산형의 경우에는 몸통과 꼬리가 1대1인 수준에서부터 우산형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이 정도가 절반이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이 절반. 맨 처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양새가 시작 가격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따 다시 차분히 다시 배울 겁니다. 시작 가격이 파란색은 여기가 시작입니다. 시작하고 주가가 밀릴 때 파란색 음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장중 저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이러한 장대 음봉으로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죠? 이 장대 음봉이 되돌려지게 되면 요만큼 되돌려졌다. 요만큼 되돌려졌다. 그럼 파란 색깔의 이러한 음봉. 또 이것이 점진적으로 돌려지게 되면 그렇게 되다가 이 꼬리 부분이 몸통과 요겁니다. 이 음봉이 꼬리 부분과 몸통이 1대1이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진정한 우산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몸통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우산형이 아니에요. 딱 여기서가 우산형이다. 근데 이게 바닥에서 딱 떴다고 쳐보세요. 그럼 망청이죠. 우와! 그 바닥의 정의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와! 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별 3개짜리 신뢰도에 수백 가지 패턴 중에 별 3개짜리 신뢰도의 캔들 패턴이 바닥에서 떠서 내가 당일날 보고 있었어. 보고 있는데 쫙 돌려서 1대1의 비중이에요. 비율이에요. 그럼 어디서 우리는 편입한다? 여기서. 망치가 되는 순간부터 편입을 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LG 이노텍의 경우도 주가가 쭉 미끄러졌다가 돌릴 때 절반의 흐름에서 요 파란색의 망치형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면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캔들의 크기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절반까지 해서 있던 캔들의 크기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작아지겠죠. 더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올라가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새라는 게 뭐니? 여기가 시작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 가격, 종가 이 부분이. 여기가 시작 가격입니다. 현재는 얼마에 하고 있어요? 지금 장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장중의 현재가가 여기인 거예요. 그게 종가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끝났어요. 끝나면 이게 이제 종가의 기준. 장중에는요. 장중에 놓여져 있는 가격이 몸통의 기준이 된다. 결론적으로 파란색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파란색의 음봉이 띄어져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면서 꼬리가 달린다는 거야.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몸통의 기준을 시가와 빨간색은요. 시가가 여기죠. 시초가. 시가가 여기고 빨간색은. 그리고 현재가, 종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 혹은 종가. 그것이 몸통의 기준. 시가와 종가가 몸통의 기준.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시가가 여기고 몸통 여기가 종가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꼬리가 기준이 잡힙니다. 요 꼬리가 밑에서부터 반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몸통의 기준이 아니라 꼬리로 형성을 되고 왜? 지금 현재가는 또 종가는 여기니까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녹화방송 다시 보시고 처음부터 다시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모양새가 일중에 나오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시작 가격 위로 이렇게 음봉으로 형성돼 있다가 시작 가격 위로 올라서는 시점에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시작 가격 밑에 있으니까 파란색인 기준. 여기가 시작 가격이라고 그랬죠. 음봉은. 아이 그것도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음봉 양봉 나 다 알아. 그래 놓고 시작가 종가가 헷갈리면 안 돼.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캔들의 색깔이 바뀌는데. 시작 가격이 음봉인데 여기가 시작 가격이잖아요. 여기를 넘기는 순간 색깔이 바뀐다고. 그럼 여기가 시작 가격인데 빨간색은 시작 가격이 어디냐고. 여기가 시작 가격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시작 가격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파란색이라니까. 시작 가격이 형성돼 있고 거기보다 현재가가 올라가고 종가가 올라가면 빨간색인데 내려오면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이거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다시 지워요. 다시 지우고. 기초부터 제대로 안 배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시작 가격이 여기야. 시작 가격보다 눌린 거예요. 그죠?
그 여기까지 눌려 내려와서 음봉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됐다가 되돌릴 때 꼬리가 달리면서 이만큼 되돌렸기 때문에 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음봉이 된 거고 더 들어 올려 그럼 더 높아지면서 이런 음봉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 시작 가격을 넘기면 이 시작 가격을 이렇게 돼 있던 이 시작 가격까지 넘기고 올라설 때부터 빨간색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강조드리냐면 첫 번째 시작 가격과 종가 겸 현재가를 아셔야 색깔이 어디서 변하는지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어디서 편입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절반이 달린 순간 1대1이기 때문에 요 가격에서 편입을 한다. 음봉의 절반 꼬리가 달릴 때 편입을 한다. 이 기준이에요. 그게 우산형의 기준입니다. 망치형의 기준입니다. 교수형이면 차익 실현이지. 아니 교수형이면 차익 실현이죠. 고점에 떠서 미끄러지는데. 망치의 기준. 그러면 양봉일 때 이것도 교육을 해드렸어요. 여기에 기준에 예를 든다면 여기가 딱 1대1의 기준이다. 몸통의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편입의 기준은 어디서 잡아요? 여기서는 몸통의 기준이 절반이라고 치고 요 자락에서부터 잡는다 그랬죠. 1대1의 자락. 얘는요. 어디서 사? 여기서? 그러니까 안 돼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몸통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시작 가격이었고 이렇게. 그러면 이 몸통의 절반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제일 유리한 가격에 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면 나는 시초가 돌리면 살 거야. 혹은 시초가 돌리고 여기 빨간색 양봉이면 살 거야.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산형이 아닌 거예요. 1대1을 넘어서잖아, 몸통이. 자, 여기까지. 이거를 이해가 안 되시면 녹화 방송 보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시면 추가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아시겠죠? 자,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느냐? 오늘 기준에 이 망치형의 기준에서의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종목에서. 지금 에디슨 EV라는 종목이 뭐 어떤 내용에서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윤정도보다 다 고등교육 받으시고 윤정도보다 판단 능력이 있으시고 주식을 하신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주식 하시는데 무슨 뭐 집을 팔아서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빚을 내서 하는 분들 거의 없단 말이지. 내 진짜 여유자산, 소액이건 아니면 금액이 크든 어찌됐건 나한테는 소중한 여유자산을 일정 범위 운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운영하시면서 에디슨 EV가 왜 상한가 갔는지 뉴스 안 보셨겠어요? 증권사 보고서 찾아보기가 어려우시다면 뉴스 내용을 아마 보셨겠죠. 거기 나오는 내용이 그게 이슈라는 거고 그게 심리라는 겁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증해야 될 게 더 많아요. 펀더멘털 부분 이외에 쌍용차 관련된 내용의 이슈, 심리의 기준이죠. 그럼 그 이슈와 함께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메이저의 수급은 사실상 좀 제한적인 기준에 그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빰빰빰 위로 움직임을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캔들 자체도 뻘겋게 형성이 되고 상한가를 갖겠죠.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이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캔들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2,300개 종목, 2,300개 종목이 달하는 이런 그 전체 종목에서 거래대금 6이란 말이죠. 그러면 에디슨 EV의 시가총액은요. 상한가 가서 8천억 수준이에요. 상한가 가서 8천억 수준. 와우. 무슨 얘기냐면 8천억이면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4개, 그러니까 300개에 가깝거든요. 시가총액이 300개에는 사실 못 미치는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6이다. 모든 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집중된 종목 중에 하나다. 조금 이따 공부할 뭐 아진 엑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 변동성, 그러니까 거래대금 확대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대금 확대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상한가 종목이라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적은 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매매하기가 어렵죠. 그나마 에디슨 EV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8천억 수준. 그리고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의 6위. 그럼 진정하게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느냐.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뭐 검증을 좀 더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느냐.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의 이런 내용들은 이건 뭐 사실상 객관적인 데이터죠. 여기저기 보도자료 다 나왔고
그 보도자료 내용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한 거고. 왜? 객관적인 데이터의 내용이니까. 결론은 대표이사까지도 뭐 나서서 이제 인터뷰하고 우리 믿어줘. 쌍용차 인수하는 거 자금 여유로워. 그 부분이 뭐다? 심리. 그 심리 부분은 나중에 또 기술적 교육에서 배울 겁니다.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쌍용차를 인수해서 좋아질 것이다. 뭐 좋아지는 범위의 실적 범위도 추후에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을 굉장히 좋아라고 인정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메이저들의 판단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거래대금과 뭐예요? 거래대금과 함께 세력이죠.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어떤 세력,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 투자자가 됐든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그 세력의 범위를 붙쫓아서 추종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건가. 자, 결론적으로 우산형을 다시 봅니다. 우산형 기준에 망치형과 교수형이 있는데 망치형은 바닥에서 색깔 상관없어요. 바닥에서 뜨는 거, 교수형은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럼 자 한번 보시죠, 차트를. 에디슨 EV의 오늘의 기준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꼬리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망치의 기준입니다. 우산형의 기준, 우산형의 기준. 그러면 이것이 교수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전제 조건. 교수형이 될 수 있느냐의 전제 조건. 되지 않는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교수형이라는 거는요. 앞전의 캔들, 뭐 이렇게 예를 더 자세히 들어드릴게요.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력하게 고점으로 인식을 잡겠다. 앞부분 떠나서 하락 추세인데 바닥에서 올라온 폭도 59%예요.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게 상한가 가서 59%라고. 정점 인식이 잡혀야 합니다. 잡힐 수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예전에 교육할 때 교육교재에서는 5에서 10거래일 말씀드렸고 이것을 3에서 5거래일로 그리고 1에서 3거래일로 바꿔드린 거예요. 이거는 2015년도 6월달 상한가 제도가 30%를 바뀌었을 때. 이건 뭐예요? 2020년도 코로나19 터져서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낮을 때 4조 6천억 했거든요. 2020년 1월 2일 날. 근데 재난지원금 터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루 거래대금이 10배 수준. 4조 6천억에서 44조. 44조까지. 그래 변동성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 그럼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캔들 하나에 이게 교수형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마지막 캔들이 여기라고 칩시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교수형의 전제 조건이 아무 데서나 떴다고 교수형입니다. 이게 아니라 빨간색은 교수형 아니고 파란색만 교수형이다. 이것도 아니라 교수형이 떴다라는 거는 이 마지막 캔들 대비해서 갭상승이 일정 범위 굉장히 크게 나온 흐름. 근데 여기서 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려 떨어져요. 밀려 떨어지면서 조그만 갭상승에 밀리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갭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쭉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서 뭘 훼손하냐면 앞전 거래일의 몸통들, 앞전 거래일의 캔들을 훼손시키는 구간까지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니 갭상승이 나와서 위로 가야 되는데 밀려 내려와. 그래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전일 종가에 이런 종가에 빨간 양봉에 혹은 뭐 파란색이지만 종가 형성된 부분에 고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라오는 고점에. 그 몸통까지 파고들어서 차익 실현 욕구를 터뜨린다? 전일에도 안 팔았는데 이렇게 해서 판다? 그럼 뭔가의 악재 요인이 새롭게 생겼던가? 갭상승 이후에. 혹은 재료 소진이라고 인식과 함께 밀려 떨어지든가. 그렇게 됐을 때 꼬리 달고 돌리는 거는 뭐다? 마지막 추격 매수의 흐름에서 꼬리가 달리고 돌리는 흐름이 된다. 그래서 이 꼬리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다. 이건 교수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에디슨 EV는 앞으로 대박 날 거야.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를지 내릴지 윤종도 몰라. 내일 일을 어떻게 하나? 예? 그잖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과도하게 조정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결론은요. 내일은 내일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요. 지금 기준에서는 교수형이냐. 첫 번째 교수형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앞전의 몸통을 훼손할 정도로 파고들지 않았다.
갭상승이 22%나 나왔어요. 근데 갭상승 22%에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락한 이후에 42% 하락한 이후에 돌려준 폭의 흐름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갭상승 이후에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건 나중에 생긴 거고 이건 나중에 생긴 거. 이건 기억에서 지우세요. 갭상승 이후에 22% 갭상승 이후에 11%까지 그냥 깨고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따라붙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은 야 이건 낭패죠. 낭패인데 그렇다면 이게 되돌리고 꼬리 달고 되돌렸을 때 이게 교수형이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해석 부분은 아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종가가 전일 종가가 여기였어요. 전일 종가보다 위에 있어. 아무리 조정을 받았다 해도 위에 있어요. 차익 실현 욕구가 여기까지 쏟아져 나온 게 아니야. 야 이거 오버슈팅이야. 잘못된 재료야.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야. 그래서 막 차익 실현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온 거지 투매는 아니잖아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더 깨진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안 되시면 나중에 배우세요. 왜? 이건 사실 실전 매매 기준이야. 결론적으로 교수형이 아니다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망치형의 기준은 당장 변환의 종목을 사셔야 되니까 그럼 망치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22% 갭상승 이후에 11%까지 밀렸어요. 그럼 어디서 살 수 있느냐? 두 가지 범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범위는 우리가 배운 그대로의 망치가 떴을 때 1대1의 비중. 그러니까 돌렸을 때 이 기준이 25,200원 정도가 25,500원 정도가 될까요? 하여간 그 정도 라인이 1대1의 몸통과 꼬리의 1대1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편입이 망치형의 절반 기준에서의 편입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직 안 배우셨고 나중에 천천히 배울 내용인데 저점 대비 2, 3% 돌렸을 때 기준에서 손절 범위 잡고 편입하는 기준. 그 교재 내용은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어찌됐건 요자락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된다. 요자락에. 지금 이게 5분 봉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차분차분 오늘 기초부터 또 볼 건데 대단하구나. 300년 된 캔들 패턴에서 수백 가지가 있는데 한 개의 캔들만 보고 신뢰도 별 3개를 주는 거는 우산형뿐이 없다. 색깔 상관없이 바닥에 뜨거나 위에서 떴을 때. 이 부분을 다시 봅니다. 5분 봉입니다. 이게. 5분 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너무 길죠? 지겹죠? 지루하죠? 이 설명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에서도 받으셔야 돼요. 방송이 너무 짧다 보니까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 오늘도 10시 30분에 추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최대한 방송 시간에 교육을 해드리고 자 일단 찾아오십시오.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내일장에서도 이런 종목에서의 행복함을 가져가셔야죠. 일단 먼저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알투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알투 교육자를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백승. 윤정도의 주알투. 자,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에디슨 EV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스스로 잡아내시고 싶죠?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 전에 일봉을 보신 거고요. 장중에 어떻게 변하고 캔들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셔야 따라붙을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슨 EV의 시작 가격은 어디다? 딱 보시면 딱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가 시작 가격인 거예요. 처음에. 검은 색깔 줄 그어드린 부분.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그럼 어떻게 돼? 시작하고 나서 바로 밑으로 밀려 내려갈 때 여기가 첫 번째 박스의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다. 여기까지의 기준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새. 시작 가격보다 미끄러져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저점에서부터 꼬리 달고 돌린다. 그럼 몸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편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편입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음봉인데 왜 편입을 합니까? 와, 낙폭과대, 무슨 낙폭과대? 펀더멘탈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된다? 절반의 꼬리가 달리는 요 지점. 요 지점에서부터 들여다볼 수가 있다. 거기에 이제 조금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장대 양봉이 분봉에서 터진다는 건 뭡니까? 분명하게 거래가 수반돼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나중에 배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부터 꼬리가 절반 이상이 달리는 우산형에 바닥에서 떴다 기준을 잡으니까 망쳐. 아까 보니까 일봉에서 이만큼 올라왔던데 교수형이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그죠? 몸통을 훼손하는 교수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고점 대비 22%에서 11%까지 10%의 조정을 받았다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당일 기준의 변동성이 음봉의 크기도 상당히 커졌다. 조정 충분히 받았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고 그 이후의 흐름. 난 늦게 봤어요. 오케이. 그 이후의 흐름. 난 늦게 봤어요. 그럼 오케이. 이게 생기기 전에. 그죠? 난 늦게 봤어요. 그럼 요런 자락에서 계속적인. 그러고 나서 상한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의 기준만 조금만 잘 배우셨어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저점 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통과 꼬리의 1대1의 망치형의 기준과 또 한 가지는 변동성이 확장이 돼 있을 때요. 소폭의 요만한 캔들이 아닌 변동성이 뭐 22%, 11%도 과도하긴 합니다만 일정 범위의 변동성이 있고 혹은 낙폭이 좀 심화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죠? 개파하기 위해 막 밀렸어.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게 아닙니다. 돌려. 나는 공격적이야. 그럴 때는 바닥 대비 뭐 2, 3%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는 있다. 대신에 이 부분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 그래서 1조 이하짜리는 최대 10%. 장중 기준에 뭐 15%. 아주 특별한 기준. 어떤 거요? 오늘 에디슨 EV가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이내에 막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한가 안착하고 난 다음에 거래가 이제 둔화된 거죠. 결론적으로 최대폭은 20%지만은 요건 개별 매매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 교재를 어떻게 오셔가지고 다 받으셔야죠, 무료로. 교육 교재 받고 선차트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선차트로 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초가 처음 시장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미끄러져요. 그럼 장대 음봉이죠. 이 음봉을 돌려서 1대1의 비중이 됐을 때의 기준, 1대1의 비율이 됐을 때의 기준, 저자락에서부터의 편입 기준을 설정 범위가 된다. 그러고 나서 돌려질 때의 관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상한가를 잡아냈어요. 그럼 차익 실현은요. 그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한가에서도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상한가 이탈되면 마이너스 2%의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 원칙을 꼭 지키십시오. 한간에 보시면 와, 뭐 상한가 따라잡기 안 돼요. 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그 다음 날의 이슈에 개파락에 하한가도 나올 수 있어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 종목은. 또 한 가지는요. 당일 편입 물량의 50% 미만만 가지고 갑니다. 변동성 매매잖아요. 에디슨 EV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검증할 게 너무 많다. 지금은 심리적인 면이 더 강하다. 고개념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이길 시초가가 형성돼서 양봉 나왔다 꼬리를 달든 혹은 시초가 형성되고 음봉으로 밀리든 그 시초가가 개파락이든 갭상승이든 그 고점 대비 형성되는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못 잡아내시면 안 돼요. 잡아내실 수 있게끔 윤정도의 역할은요. 윤정도가 무슨 뭐 상한가 잡아드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윤정도의 역할은 여러분들께 이런 에디슨 EV라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만약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돼서 수익을 발생시켰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다면 차익 실현 범위는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 자료. 캔들의 기준이라면 캔들에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 자료. 그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장중에 교육도 해드리고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해드리고 그 기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교육 자료 받으셔야 되겠죠. 어떤 교육 자료예요? 윤정두의 주식을 알고 투자하자의 기준,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지금 시중에서 판매도 안 돼. 다 절판이에요. 그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노란톡에서 그냥 무료로 다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에디슨 EV의 상한가 범위의 설정 범위나 또 아진 엑스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사실상 장중에 25%씩 올라가고도 시가총액이 1,500억, 1,600억. 사실 아무리 교육용이라고 해도 말씀드리기조차 버거운. 다만 거래대금이 3,600억, 본인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더 많은 회전율을 낸 그런 상태이고, 오늘 장이 보신 것처럼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군 중에서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극히 제한적이었죠. 변동성 매매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다 작았어. 그렇다면 이왕이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매매한다. 이 기준도 똑같습니다. 이 기준도. 이런 내용의 기준은 뭐다? 심리적인 면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에 대해서 배우셨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에 배우셨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 논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 사? 그럼 양봉. 누군가 계속 사? 그렇다면 우상향의 이동평균선. 누군가 계속 사는데 신뢰도를 확인해야 돼?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는. 그것을 놓고 보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큰형이 샀어? 뭐 이런 내용.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뉴스 내용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사 보고서. 근데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나요? 안 나온단 말이지. 코멘트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재료로서 작용이 되려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맹신해서 이거 대박 날 거야. 이거 50만 원 갈까? 100만 원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그래서 이런 기준을 보실 때는 이런 이슈가 있네? 이걸 바탕으로 변동성의 흐름이 나올까? 그걸 보시는 거고, 이슈가 딱 불거지면 막 내동매매수 쫓아가신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적 범위가 그 다음에 안 나오죠.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전망치 자체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메이저들의 관심이 사실상 제한적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4분기 실적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분기입니다. 아까는 연간이고 분기 실적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평가인지 부분, 또 어떤 업황의 어떤 업종의 종목인지도 부분,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캔들에 대한 편입 기준 설정 범위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기초교육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온라인 교육에서 다시 한번 22시 30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5분봉 보시고 일주월봉 보시고 선차트 보시면요, 고점 대비해서 이게 한 5% 밀린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선차트의 기준에 고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 자, 이렇게 보시죠. 처음에 시작 가격이 요 바닥입니다. 맨바닥. 그리고 이 고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종가 어딥니까? 여기죠. 그러면 이러한 캔들이 되겠죠. 시작 가격과 종가가 몸통이 되고 아래 꼬리가 살짝 있고 위 꼬리가 이렇게 돼 있는 캔들 패턴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원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고점 대비의 차익 실현 범위도 가져간다.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이런 정형화된 교육 자료, 기초 교육 자료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밑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2 교육 자료 주세요. 캔들 자료 주세요. 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자료 주세요. 그럼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실전 매매에서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그렇게 대처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다음 화면에서부터 뭐가 나올까요? 주린이가 따라해야 될 완전 기초부터 다시 한번 교육을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에디슨 EV라든가 상한가의 종목,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군들의 변동성, 편입, 차익 실현, 캔들의 패턴, 요 기준점의 자료를 받으실 분들만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100명까지만
들어오시면 문 닫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알투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알투 교육자를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백승. 윤정도의 주알투. 자,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되죠. 기본적인 분석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재 가치의 부분. 기술적인 분석은요. 랜덤워크 이론은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보도자료에 나온 그 심리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주린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선구자입니다. 선구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넘어가서 간접 투자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 다시 얘기한다면 주식형 펀드 스토액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때, 그러려면은 시장이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냐고 넘죠. 금리를 올리는 그 정도의 경기 회복세라고 한다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옵니다. 그때 형성되는 부분은 직접 투자도 늘어나지만 간접 상품의 자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들 미리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선구자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여유롭게 편안하게. 지금 시장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자리 많아요. 그런 기준에서 기술적인 범위의 흐름을 심리적인 면에 휘둘리시는 게 아니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주력을 채우시고 수급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는 거다. 그 수급의 흔적. 큰 형들이 샀어? 세력이 샀어? 그렇다면은 캔들의 색깔 자체가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의 흐름 자체가 분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우상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신뢰도를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기술적 분석은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응용해서 오늘날에 맞게 보조지표로 더 활용을 해서 쓰는 거죠. 근데 기초를 모른다면 그 의미가 없어져요. 퇴색됩니다. 기초부터 명확히 배우십시오. 캔들 부분은 뭐예요?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캔들은 혼마 무네시라는 일본 사람이, 혼마 가문에 이제 양재로 들어간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쌀 중개상을 했었는데 양자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했는데 결국은 망했단 말이에요. 거의 뭐 망해가는 지점. 그렇게 해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좀 정신도 좀 맑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캔들, 양초가 타오르고 흔들리고 꼬리가 달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름의 이치를 판단해서 그래서 그걸 기술적 분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겁니다. 캔들. 그냥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양초.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 직원분이 빼놓으셨는데 뭐냐면 봉차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봉차트라고 표현을 할까요?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정을 해놨더니 막대 모양의 봉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차트라고 설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럼 그 봉에 분봉이 있고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분봉이라는 거는 거래 당일 1분봉
뭐 3분봉, 5분봉, 10분봉, 20분봉 종목에 따라서 변동성에 따라서 또 거래대금에 따라서 분봉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것을 분봉이라고 표현한다. 거래 당일 장중 분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캔들. 하루에 이루어진 일간 단위의 캔들. 오늘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장이 안 좋았죠.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음봉. 장중에 고점이 살짝 나왔고 꼬리가 살짝 있었다. 이렇게 된 일봉의 캔들 하나. 이게 5개가 모여지면 어떤 모양새든 5개가 모여지면 그게 주봉. 그죠?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생성된 모양. 1월 첫 거래일에 양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장중에 우여곡절을 걷다가 한 달 동안 종가가 다시 이렇게. 그러면 월봉의 캔들은 양봉이 되겠죠. 1월 달에 분명히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종가와 고가와 저가. 쉽게 아시는데 캔들 모양을 딱 보여드리면 이거 시초가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초가가 뭐예요? 시작 가격, 시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일 종가가 아니에요. 전일 종가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양봉이어서 여기서 끝났다. 오늘 가격은 더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아서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죠. 어느 지점에 시작했든 시작한 가격을 우리는 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 거래가 시작된 가격. 종가의 기준은 말 그대로 장중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일봉이잖아요. 예를 들면 장중에 매매가 1시에 현재가가 종가의 인식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장이 끝났을 때 기준에 거기도 당연히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종가의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고가라는 거는 꼬리로 형성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고가가 끝났어. 그럼 몸통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몸통이 있고 장중에 이런 꼬리가 있을 때에는 이 꼬리의 위치는 그날 장중의 최고가, 이 위치는 장중 최저가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다시 만들어 갖고 나온 자료예요. 그 다음에 보시는 건요. 몸통이 시가와 종가로, 꼬리가 고가와 저가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한번 지워서 볼게요. 자, 양봉이죠? 그리고 이거 음봉이에요. 다들 뭐 이런 것 좀 내가 알아 그러신다고. 시작 가격 어디다? 여기. 음봉의 시작 가격 어디다? 여기. 장중에 고점이 형성될 때 캔들의 모양새는 이렇게. 그랬다가 밀려 내려오면 이렇게. 마찬가지 저점도. 결국은 최저가, 고가, 저가, 고가. 시가 어디? 시가, 종가. 시가 어디? 시초가, 종가. 그게 눈으로 보이는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몸통의 기준은 시가 대비해서 종가. 그죠? 시가가 여기서부터 종가. 시가, 종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볼 땐 쉽죠? 나중에 돼서는 어때요? 나중에 돼서는 여러분들이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자꾸. 고점, 저점. 요 기초 자료들 다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일본 에도 시대에 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술적 분석의 가장 신뢰도가 높은 300년 이상 된 그러한 기술적 분석의 내용이다. 두 번째 기준은 스티븐 니슨이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로 뿌렸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300년 전의 기준에서는 HTS, MTS가 없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데이터 어떤 거? 사케다 오법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적용을 합니다만 지금 적용하는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의 흐름이 아닌 더 완벽하게 변동성의 크기와 거래대금까지 실전에서 배울 내용까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티븐 니슨이 80년대 중후반에 뿌릴 때에는 패턴이 이런 게 있습니다까지만 해요. 예를 들어서 망치형이 떴을 때 몸통과 꼬리의 비율이 1대1이다. 그 자체도 설정해 놓은 도서 자체가 없어요. 윤정두가 유일하게 35년 주식하면서 여러분들께 25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해드렸죠. 그 기준에 정형화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로 쓰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새 패턴이 떴어요. 어디서 편입할 거예요? 전제 조건은요.
그게 300년 전 도서나 스티븐 리슨의 도서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료로. 그렇게 해서 별 3개짜리에 4대 천왕 캔들이 떴을 때 전제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고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케다 오법 같은 경우에도 오늘날에 맞추어서 이 패턴에 대한 전략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지. 서양식 패턴 분석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응용할지, 삼병의 뜻, 또 삼병의 흐름, 적삼병, 흑삼병에 대처할 수 있는 범위. 이거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동일 흑삼병일 경우만 별 3개예요. 이 기준은요, 별 2개짜리 캔들입니다. 패턴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현대에 맞게 응용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22시 30분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갭에 대한 부분도 이 정도로 배우시면 안 돼요. 뭐 이 정도의 30 가지고 여기서 차이 실현할 거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HTS, MTS가. 그 이상으로 갭에 대한 교육만도 따로 배워드셔도 돼요. 언제? 뭐 앞으로 계속 이데일리 TV에서 교육해드릴 거니까 단계별로 차분히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법까지, 3법의 내용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캔들 패턴의 별 몇 개? 2개짜리입니다. 별 3개짜리를 배우셔야죠. 별 2개짜리는 천천히 배워도 돼요. 그리고 그 의미 부분도 오늘 지금 한 2분뿐이 안 남았잖아요. 결국은 10시 반에 추가 교육에서 진행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종목군들 보여드릴 겁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종목군들 보여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캔들 도서자료 기초편, 주린이편 한 권 통으로 받으시고 추가적인 교육자료 받으시고 또 22시 30분에 추가 교육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선착순 딱 100분이라고 그랬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알투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알투 교육자를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백승. 윤정도의 주알투. 자,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잡아낸 종목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종목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동평균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가 교육을 진행해 드릴 때 종목명들을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송에서 또 오픈해 드릴 겁니다. 어떤 흐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지금 356% 월봉이에요, 사실.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음봉, 양봉 배웠고 몸통 배웠고 꼬리 배웠잖아요. 여기가 꼬리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현재 기준의 위치가 상승 잉태형. 아쉽게도 상승 잉태형은 별이 2개짜리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 월봉상으로는 별 2개의 상승 잉태형이 떴는데 이건 뭐예요? 주봉의 기준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는 이미 샛별형이 떴고 여기서 편입 기준이 잡혔어야 돼요. 이걸 주간 단위에서 지난주에 충분하게 교육을 잡아드렸었죠. 그 이후에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나머지 교육 잡아드렸어요. 여기가 훼손되지 않으면 유지 전략입니다. 캔들 패턴의 기준에서는. 여기서 꼬리를 주봉이니까 더 달아주고 또 양봉으로까지 돌려준다면 행복하겠죠. 일봉은 어때요? 일봉도 마찬가지의 기준이에요. 일봉의 흐름에서도 우와우 어마어마하죠. 전서구형이 뜨고 난 이후에 양봉, 양봉, 양봉 그리고 나서의 흐름. 여기서 더 추가적인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 캔들 패턴 교육 추가적으로 받으시고 방송에서 종종 오픈해드렸던 똑같은 종목이에요. 종목명 알고 싶으시면은 녹화 방송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을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종목 더 가지고 나온 부분도 교육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다시 한번 녹화 방송 잘 보시고 교육 참여하시고 10시 반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알투의 윤정두였습니다.